밤에 갑자기 일어나는 다리 경련의 완벽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박동규입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종아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리가 마치 돌처럼 굳어지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아픈 그 순간, 바로 다리 경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가 났다는 상황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주 이런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선생님, 어젯밤에도 또 쥐가 나서 한숨도 못 잤어요 라며 지친 얼굴로 오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오늘은 이 다리 경련에 대해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응급처치법부터 예방법,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밤중에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가족,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일부 실제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이명순 할머니 80세. 작년 겨울 80세 이명순 할머니께서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새벽 4시경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고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그냥 조금 아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니 나중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리를 주무르려고 해도 너무 아파서 손도 못 대게 했어요. 할머니의 종아리를 살펴보니 근육이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아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야간 다리 경련의 모습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증상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일주일에 2-3번씩 밤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냐며 병원에 오지 않으셨던 겁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는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신경 손상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례 2. 박철규 할아버지 73세. 73세 박철규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고 낮에도 가끔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주저앉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또 그 고통이 올까봐 항상 긴장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에 푹 자야 하는데 다리 경련이 두려워서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몸속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셔서 만성적인 탈수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사례 3. 최경옥 할머니 66세. 66세 최경옥 할머니는 조금 다른 경우였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등산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양쪽 종아리에 동시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전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등산할 때 물을 거의 안 마시셨고 등산 후에는 스트레칭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량을 크게 줄이면서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리 경련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2부. 그럼 다리의 쥐는 왜 생기는 걸까요? 주요 원인 1. 전해질 불균형.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 70% 이상이 마그네슘이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들이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오셨던 한 할머니는 전 매일 우유도 마시고 칼슘제도 먹는데 왜 쥐가 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칼슘은 충분했지만 마그네슘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칼슘만큼 마그네슘도 중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주요 원인이 탈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진해지고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전 하루에 물을 한 컵도 안 마십니다. 물 마시면 자꾸 화장실 가야 해서 불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다리 경련을 일으키는 주범이었습니다. 주요 원인 3. 혈액순환 장애.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나쁜 부위입니다. 밤에 누워 있으면 중력의 영향이 없어져서 더욱 혈액순환이 어려워집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건강이 더 나쁘기 때문에 다리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사 약물 부작용.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들이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 특히 이뇨제 칼륨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근육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천식 약 일부 기관지 확장제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혈압약을 바꾼 후 갑자기 다리 경련이 시작됐는데 약을 다시 조정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주요 원인 5. 근육 피로와 과사용. 낮에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오래 서 있으면 근육이 피로해집니다. 밤에 잠들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갑자기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주를 봐드리느라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는데 매일 밤 쥐가 났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병행하자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요 원인 6. 신경 손상. 당뇨병이 오래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됩니다. 신경이 근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경련이 발생합니다. 척추 질환으로 신경이 눌려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 7. 추위. 겨울철이나 냉방이 강한 곳에서 자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경련이 더 잘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다리 경련 환자가 2배 이상 많습니다. 3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장 해야 할 응급처치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즉시 다리를 펴세요. 가장 중요. 경련이 일어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침대에 앉거나 바닥에 앉으세요. 다리를 쭉 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이때 무릎은 절대 구부리지 마세요. 10-15초간 유지하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참고 스트레칭 하세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파서 도저히 못 펴겠던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이 통증을 참고 5초만 버티면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앞쪽에 쥐가 났을 때 옆으로 누워서 경련이 난 쪽 다리에 발목을 잡으세요.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 무릎이 뒤로 가도록 하세요. 허벅지 뒤쪽에 쥐가 났을 때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세요. 발끝을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2단계 부드럽게 마사지 하세요. 스트레칭으로 근육이 조금 풀렸다면 이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올바른 마사지 방법. 경련이 난 부위를 손바닥 전체로 감싸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심장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 하세요.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최소 2-3분간 계속하세요.
작년에 오신 한 할머니는 남편이 세게 주물러서 더 아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처음부터 세게 누르면 근육이 더 긴장합니다.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압력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3단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근육이 어느 정도 풀렸다면 이제 열을 가해줍니다. 온열 요법. 따뜻한 물주머니나 핫팩을 준비하세요. 경련이 났던 부위에 10-15분간 대주세요. 온찜질이 없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또는 따뜻한 물에 다리를 담그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침대 옆에 항상 전자레인지로 데울 수 있는 찜질팩을 준비해 두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4단계 수분과 전해질 보충. 경련이 가라앉은 후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음료. 미지근한 물 1컵,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등. 바나나 우유 칼륨 보충에 좋음. 따뜻한 보리차.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근육을 다시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5단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세. 응급처치가 끝난 후 다시 자리에 누울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다리를 약간 높게 하세요.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발끝이 자연스럽게 위를 향하게 하세요. 무거운 이불로 발을 누르지 마세요. 종아리 아래에 작은 쿠션을 넣으면 좋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친 후부터 경련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잘못된 처치법. 경련이 난 다리로 무리하게 걷기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얼음찜질 근육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세게 두드리기 근육 손상을 유발합니다. 무시하고 계속 자기 근육이 장시간 수축되면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4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할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경우. 1. 경련이 30분 이상 지속될 때. 정상적인 다리 경련은 보통 수초에서 수분 정도 지속됩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경련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응급실로 오신 한 할아버지는 1시간 넘게 경련이 계속됐는데 검사 결과 혈전이 다리 혈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받고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2.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갑고 푸르스름할 때. 이것은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나쁘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3.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때. 단순 경련과 다르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면 근육 손상이나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4. 다리가 심하게 부어오를 때. 경련과 함께 다리가 퉁퉁 붓는다면 심부정맥혈전증 디프 베인 스람보서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5.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동반될 때. 다리 경련과 함께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슴이 아프다면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119를 부르세요. 가능한 빨리 병원 예약이 필요한 경우. 1.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될 때. 가끔 쥐가 나는 것은 정상일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쥐가 났는데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습니다. 갑상선 치료를 시작하자 다리 경련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2. 낮에도 자주 경련이 일어날 때. 밤에만 쥐가 나는 것과 달리 낮에 걷다가 갑자기 쥐가 나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쥐가 난다면 혈액순환 문제나 신경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3. 경련 후 근육이 며칠간 아플 때. 보통 경련이 풀리면 곧 통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2-3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근육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저린 증상이 동반될 때. 경련과 함께 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저릿저릿하다면 신경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이나 당뇨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 경련이 시작됐을 때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알려서 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체중 감소, 피로감이 동반될 때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나 심한 피로감이 함께 있다면 갑상선 질환, 당뇨병 또는 다른 전신 질환일 수 있습니다. 오부 예방이 최선. 쥐 안 나게 하는 생활 습관. 하루 물 마시기 스케줄.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1컵 200ml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 물 1컵, 점심 식사 30분 전 물 1컵, 간식 시간 오후 3시 물 1컵, 저녁 식사 30분 전 물 1컵, 잠들기 2시간 전 물 1컵, 총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할머니는 전 물만 마시면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가는 불편함보다 밤중에 쥐나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또한 조금씩 자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것, 보리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코코넛 워터 전해질이 풍부, 수박, 오이 같은 수분 많은 과일, 피해야 할 음료, 커피 이뇨 작용으로 수분 배출, 녹차, 홍차 카페인 함유, 탄산음료 인산이 칼슘 흡수 방해, 술 심각한 탈수 유발, 전해질 보충 식단,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시금치 하루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아몬드 하루 20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검은콩 밥에 섞어서 드시거나 검은콩 두유도 좋습니다. 바나나 마그네슘과 칼륨이 동시에 풍부합니다. 하루 1-2개. 다크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 하루 2-3조각.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와 아몬드 한 줌을 드시기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다리 경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 고구마, 감자, 토마토, 아보카도, 오렌지 주스,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두부, 케일. 저녁 스트레칭을 하세요. 매일 10분 정도. 잠들기 1시간 전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1. 종아리 늘리기. 1.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2.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3.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4. 20초 유지. 5.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6. 각 다리당 3회 반복. 스트레칭 2. 벽 밀기. 1.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세요. 2. 양손으로 벽을 밀어주세요. 3. 한쪽 다리는 뒤로 쭉 빼세요. 4.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하세요. 5. 앞쪽 무릎을 구부리세요. 6. 뒤쪽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 7. 30초 유지. 8. 반대쪽도 동일하게. 스트레칭 3. 발목 운동. 1. 침대에 편하게 누우세요. 2. 발끝으로 원을 그리세요. 3. 시계 방향 10회. 4. 반시계 방향 10회. 5. 양발 동시에 해도 됩니다. 스트레칭 4. 허벅지 스트레칭. 1. 옆으로 누우세요. 2. 위쪽 다리에 발목을 잡으세요. 3.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 4. 20초 유지. 5. 반대편으로 누워서 반복. 어떤 할아버지는 이 운동들을 매일 하신 후 3주 만에 다리 경련이 80%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부 영양제 보충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마그네슘 보충제. 복용 방법. 하루 300-400mg 권장. 저녁 식사 후 복용.
산화 마그네슘보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 설사할 수 있음. 한 할머니는 마그네슘을 먹고 나서 처음엔 배가 좀 불편했는데 용량을 줄였다가 천천히 늘렸더니 괜찮더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다리 경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신장질환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 필수. 심장질환 약과 상호작용 가능. 설사가 지속되면 용량 조절. 칼슘, 비타민 D. 칼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칼슘이 흡수됩니다. 복용 방법. 칼슘 600-800mg, 비타민 D 1000IU. 아침 식사 후 복용.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음. 칼륨 보충. 주의 칼륨 보충제는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바나나, 감자, 토마토, 오렌지, 비타민 B 복합체, 말초 신경 건강에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께 권장합니다. 복용 방법. 비타민 B1, B6, B12가 함유된 제품. 하루 1회 아침 식사 후. 한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경병증이 있으셨는데 비타민 B 복합체를 3개월간 복용하신 후 다리 경련과 저림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코엔자임 Q10. 특히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복용 방법. 하루 100-200mg. 기름진 음식과 함께 지용성이라 흡수율 향상. 7부 실제 치료 사례와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복귀 이명순 할머니의 치료 과정. 기억하시죠? 맨 처음 소개드린 80세 이명순 할머니. 할머니의 치료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마그네슘 결핍 정상치의 60% 수준. 당뇨병성 신경병증 초기. 만성 탈수. 혈당 조절 불량. 치료 계획 1주차. 마그네슘 보충제 시작 300mg 저녁. 칼슘 비타민 D 복합제 아침. 비타민 B 복합체. 당뇨약 조정. 하루 물 1.5리터 목표. 2-4주차. 매일 저녁 10분 스트레칭 교육. 식단 조정 시금치, 바나나, 아몬드 추가. 족욕 습관 잠들기 전 15분. 결과 1주 후 경련 빈도가 주 5회에서 3회로 감소 2주 후 주 1-2회로 감소 4주 후 거의 없어짐 3개월 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발생. 할머니께서는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낮에도 활력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복귀 박철규 할아버지의 치료 과정. 매일 밤 경련으로 고생하셨던 73세 박철규 할아버지. 진단. 고혈압 약 부작용으로 인한 칼륨 부족. 만성 탈수. 하지 정맥순환 장애. 치료 계획. 고혈압 약 변경 칼륨 손실이 적은 약으로. 칼륨이 풍부한 식단 바나나, 감자, 토마토. 압박 스타킹 착용 낮 시간 동안. 다리 올려주는 쿠션 사용. 매일 30분 걷기 운동. 결과약 변경 후 일주일 만에 극적인 호전 2주 후부터는 거의 경련이 없어짐 혈압도 더 잘 조절됨. 할아버지는 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례 복귀 최경옥 할머니의 치료 과정. 과도한 운동으로 경련이 발생했던 66세 최경옥 할머니. 진단. 운동 후 스트레칭 부족. 수분 섭취 부족. 칼로리 제한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치료 계획. 등산 중 물 섭취 500ml 이상. 등산 후 반드시 15분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단으로 복귀. 전해질 음료 섭취 운동 중. 결과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2주 만에 완전히 호전. 지금도 건강하게 등산하시면서 경련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동 방법이 문제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 경련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다리 경련은 결코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응급처치법 1. 즉시 다리를 펴고 스트레칭 2. 부드럽게 마사지 3. 따뜻하게 해주기 예방의 핵심 1. 매일 충분한 물 마시기 1.5-1리터 2.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 3. 잠들기 전 10분 스트레칭 4. 적절한 영양제 보충 병원에 가야 할 때 1.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 2. 경련이 30분 이상 지속 3. 다리가 붓거나 차가움 4. 다른 증상 동반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수년간 고통받던 다리 경련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 10분 스트레칭 침대 옆에 물 한 컵 준비 다리 밑에 쿠션 받치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시니어 건강지혜 인생TV이었습니다. 건강하게 푹 주무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